변호사님, 은행 카드사 말고 개인 채권자는 회생해서 탕감이 될까요? 가능하죠. 개인 채권자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이런 금융기관 말고 가족이나 친구나 뭐 직장 동료나 사채업자, 그러니까 등록 안 된 대부업자, 대부업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정식 대부업이 아닌 사람들, 일수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법원에서 유형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 가족 같은 경우 있죠. 특히 부모나 배우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부모하고 배우자 돈을 떼먹겠다고 개인회생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떼먹겠다고 채권자 목록에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어차피 법원에 내는 변제금이니까 그거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배당을 해주니까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 그 배당받는 금액을 얼마라도 받아가시라고 채권자 목록에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제외하라고 보전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돈을 못 갚아서 일부밖에 변제를 못한다. 그렇지만 일부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변제하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놓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변제금 냈더니만 그 중에 상당 금액이 배우자나 부모, 즉 나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열심히 변제한다 해놓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채권자 목록에서 삭제하라, 이렇게 보전 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나 직장 동료나 상거래처 이런 데 있죠. 이런 경우는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 탕감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탕감 받으시면 되고, 그와 반대로 언젠가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저 상거래처는 꼭 필요하다, 또는 이 친구는 내가 인간적으로 꼭 갚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고 기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나중에 제주껏 변제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시장에만 일수를 놓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동네마다 돈놀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달에 이자 1부, 2부 받는 사람들. 그 사람 소개받아가지고 돈을 빌렸어. 그런 사람도 목록에 넣고 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주소를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주소를 모르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목록이란 걸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채권자들을 기재를 한단 말이죠. 채권자의 이름도 적어야 되고 돈 빌린 일시도 적고 남아있는 채권 금액이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도 기재를 해야 되고 그 채권자의 전화번호하고 주소도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군지 특정을 해야지 그 채권자한테도 이 사람이 개인회생 한다는 취지의 송달을 보내가지고,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도 하라고 기회도 주고 그 채권자한테도 절차권을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탕감받고 싶다고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는데 나의 상대 당사자인 채권자한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이 절차에 어떠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채무 탕감됐다 이러면 절차가 말이 안 되잖아요. 채권자도 상대 당사자인데 저 사람한테도 절차권을 보장할 기회를 줘야지. 그러니까 우편물도 송달을 해주고 절차마다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면 이렇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전화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통신사에 그 전화번호를 보내주고 이 사람의 주소가 어딘가 물어보고 통신사로부터 주소를 회신을 받으면 채무자한테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소를 정정해 가지고 다시 송달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소는 아는데 방해하고 싶어서 우편물 안 받는 채권자는요? 채권자한테 단계마다 송달을 해야지 이게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채권자가 이의 신청도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부러 우편물을 안 받는 거야. 뭔가 방해하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을 하는데 사모님이 남편한테 소장을 보냈어. 근데 남편이 그 집에 사는 게 맞는데 재산 분할 해주기 싫으니까, 이혼 소송 하기 싫으니까 소장을 안 받고 계속 버티는 거지. 집배원이 와서 벨을 누르는데 남편이 집에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안 받고 버티는 거야. 또는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건 맞는데 낮에 일하러 나가서 우편물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 송달을 신청하거든요. 야간에 우편물을 송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야간에 가면 웬만하면 다 집에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송달을 할 때도 있고, 그래도 도저히 송달이 안 되면 공시 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저 사람에게 송달됐다고 간주하고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뭐 회생과 관련 없는 여담이긴 한데 이혼 소송할 때 소장 안 받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출받는다고 하던데요. 연금공단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공무원 선생님들이 개인회생을 하러 왔다.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출 받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가 싸니까 이 대출이 없을 리가 없죠. 웬만하면 다 있죠. 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채무가 1억이 있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삼성카드, 뭐 공무원 연금공단 등등에서 1억이 있는데 변제율이 30%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해서 변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변제 못한 70%는 면책을 받는 거죠. 탕감, 변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신한은행이나 카드사는 각자 자기 채권의 30%씩을 변제받게 되는 거고, 나머지 70%는 변제받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처리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30%에 해당하는 돈을 회생 절차에서 받았는데 나머지 70%못 받고 남아있는 이 채권이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70%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연금공단이 공제를 하고 남는 잔액만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에 이미 별도의 규정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아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서 변제 못하고 남아있는 70%는 알아서 다 갚으시라, 별도로 다 갚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또 한편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내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돈을 빌렸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공무원인 내가, 채무자인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리면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회생했다, 보증인 네가 대신 갚아라 하겠지.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이 연금공단에 돈을 대신 변제하고, 연금공단은 이제 돈을 다 받았잖아요, 보증회사한테. 그러니까 이 연금공단은 빠지면 되는 거고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가 되겠죠. 근데 서울보증보험 채권은 연금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금융기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채권자 목록에 넣고 30%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70%는 탕감 받으면 그냥 끝입니다. 공무원 선생님들은 소득이 안정적인데 뭐 때문에 미치고 회생을 하시죠? 이건 나이대별로 약간 유형화를 해봐야 되는데, 20대에서 30대 초반인데 부사관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코인 토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 같이 있으면 옆에서 자꾸 하거든요. 옆에 있는 동료 부사관이 자꾸 코인이나 토토 같은 걸 하니까,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 하다가 빚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0대 중반 이후에 이 중장년층 공무원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주식 탕진이 많습니다. 이 나이대가 넘어가면 토토나 코인 같은 건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나이대는 주식이 아니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데 빚질 이유가 없잖아요. 또 40대 중반 이후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교육비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 선생님이고 교육열이 높으시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비, 특히 자녀가 미술이나 체육이나 음악 같은 거를 준비하는 입시생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을 갔다, 어학연수를 갔다, 이런 경우에 되는 데까지 대출 땡겨서 자녀들한테 교육비로 보내주고 마지막에 더 이상 돌려막기가 힘들어지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거죠. 공무원 선생님들이 회생하시면 괜히 불이익이 생기진 않나요? 예전에는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인사상, 승진상 뭐 이런 불이익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즘은 주변에 보셔도 공무원 선생님들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걸 아예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오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공무원 동료들을 보시더라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경찰, 군인, 시청 공무원, 소방관, 학교 선생님 등등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아무 지장 없이 공직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십니다.